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지역 이탈이 가속하고 있습니다. 그중 경남은 지난 10년 사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면서 그 심각성과 함께 빠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정확한 청년 유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내 자치단체의 대응책과 실효성을 짚어봅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 대표를 지낸 진형익 창원특례시의 의원, 그리고 경남형 청년주택인 거북이집에 참여한 바 있는 유진상 국립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방 소멸, 인구 감소 가속화 시대가 됐습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가 좀 비슷한 상황이긴 하겠지만 최근 경남에 들린 인구 감소 내용 중에 좀 눈에 띄는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이 청년 인구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세히 짚어주시면요. 우선 요점을 말씀드리면 저출생 고령화에 따라서 청년 인구의 감소 그리고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경남에서 11만 명이 넘는 청년이 빠져나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3년 10년간 전국의 20세, 39세 청년 인구는 168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자연 감소인 거죠. 전체 인구 중 청년 인구의 비중이 연평균 0.36%씩 줄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 도내를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에 울산, 경남이 0.6%, 평균 이게 1년에 그만큼 빠지고 있고 경북 0.55%, 부산 0.44% 순으로 좋은 수치는 아니지만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10년을 만약에 가정한다 그러면 경남의 경우에 1년에 6.1% 청년이 감소하고 있는 거고 가속도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정말 충격적인 감소율이라고 할 만하고요. 근데 이제 이 데이터는 전입 인구와 전출 인구를 합쳐서 바탕한 수치고요. 전입을 제외한 순유출의 경우에는 같은 게 경남에서 10년간 총 11만 2천 명. 그 중에서 10개 이제 시군 살펴보면 우리 경남이 가장 이제 유출 규모가 큽니다. 특히 이제 경남 청년 인구의 12.8%가 빠져나간 셈인데 그 뒤로 경북 10만, 전북 8만 이렇게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경기도에는 40만, 서울에는 19만, 세종시에는 6만 5천 명이 순유입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실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창원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경남에서도 지자체마다 인구 유출 상황이 좀 다른데요. 이 가장 큰 도시 우리 창원의 또 청년 인구 유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창원이 이제 청년 인구가 약 17만 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19세에서 34세 연령을 청년 인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창원 이야기하기 전에 아까 교수님께서 경남에 11만 명이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창원이 청년이 17만 명인 걸 감안했을 때는 절반 이상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경각심을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이제 경남신문에서 이제 청년층이 얼마나 전입과 전출과 비교해가지고 전출을 더 많이 하고 있는가 그런 조사를 했는데요. 창원 같은 경우에는 약 2,100명의 청년들이 전출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이유, 유출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일자리와 이제 문화 이런 이유들이 가장 많은데요. 지속적으로 경남층에 대한 청년 유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창원에 있는 청년 인구도 주는 것을 보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창원에 있는 청년들도 계속 유출이 많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전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이게 창원을 포함해서 사실 경남 전체의 또 청년 인구가 이전에도 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많았습니까? 어땠나요?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저희 경남 말고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제 대도시로 일자리로 찾아 떠난 지역은 주로 이제 호남, 충청, 그다음에 강원, 경북 지역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당시 우리 경남의 상황을 살펴보자면 마산 자유무역 수출 지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과 대우 이제 조선해양과 같은 조선업, 해운업과 관련돼 가지고 호황기에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당시에는 우리 지역에도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하고 2000년도를 넘어오면서 이제 20대 중
약 10만 명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2013년부터 2023년 10년 동안의 자료인데요. 이것을 살펴보면은 그동안 경남의 주력 산업들이 경쟁력이 조금 쇠퇴했고, 그다음 청년들이 원하는 새로운 일자리로 변화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청년 유출이 가속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유진상 교수님께서는 사실 대학 강단에 또 서 계신 만큼 청년들과 좀 밀접하게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또 느끼시는 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좀 어떠십니까? 사실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국가 정책 때문에 대학의 정원을 감축 해왔기 때문에 캠퍼스 활기가 이제 떨어지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예전 이제 대학 캠퍼스 는 저희 학교 학생뿐만이 아니라 고등학생, 타학교 학생들, 청년들이 자유롭게 방문하고 활기찬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제 거리가 좀 있죠. 하지만 이제 이런 풍경은 사실은 저출생에 의한 자연 감소분이라고 이제 그런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되고요. 사실 그것보다 지금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청년 유출의 자발적 이동이라는 거죠. 학생들과 취업 상담을 해보면 이제 유출의 저변 이유를 바로 체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향후에 좀 더 여유로운 주거비가 생겨도 우리 학생들은 집을 사지 않고 그 돈으로 고급 차를 사겠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많은 청년 세대가 내 집을 갖는 것 자체를 아예 포기를 하고 주거도 이제 차량처럼 빌려서 쓰고 일회용처럼 쓰고 몸만 이동하는 유목민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이제 직장과 주거에 대한 지역 청년들의 근본적 철학이나 사고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지역이 그런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남이 제조업, 농업 관련한 직업을 빼고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직업의 절대량뿐만이 아니라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는 점입니다. 그건 바로 상담해 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청년들이 대기업을 찾아서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사실 청년들이 중소기업 선호했다가 대기업 했다가 하는 건 주기적으로 쭉 있어왔던 현상인데요. 그 최근에 대기업을 찾아 이동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청년들은 수영장, 헬스장, 카페, 공유 사무실 있고 또 직장에서 어린이집 있어서 아이 볼 수 있고 인근의 공연 전시 볼 수 있고 이런 환경을 원하는데 우리 대기업이 아닌 데서는 이런 고급 환경을 제공하기가 힘들잖아요.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지역의 업체에서 수도권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변화된 직업관, 정주관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쉽게 말해서 임금보다 아무리 임금을 많이 줘도 직업의 다양성이나 문화복지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워라밸 이런 것들이 최근 청년들의 직업 선택의 우선 선택지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또 청년 유출되는 상황이 당연히 뭐 좋지 않을 텐데 우리 지역 사회에 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제 결국은 진 의원이 방금 한 이야기와 같은 맥락인데 네. 지역 사회 입장에서 다른 관점을 한번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청년 유출하면 제일 먼저 생산성 저하를 생각을 할 겁니다. 청년은 가장 효율 좋은 엔진과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톱니바퀴처럼 지역사회 여러 분야에 미치는 영향들이 맞물려 있는데 어떤 특정 한 곳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역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 지역 내 기업들의 생산성이 약화가 되고 채용 규모가 다시 감소하고 또 일자리가 부족해지면 또다시 청년 유출이 지속되고 그러면 지역이 이제 쇠퇴를 하게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가 폐교가 되고 청년 인구가 감소가 되면 인근 상권이 몰락하고 또 기업이 감소하고 지역 전체의 소비 활동 감소되고 젊은 정주 인구 감소로 이제 주거지가 슬럼화되거나 침체 수술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보면 대중교통 수단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청년은 이제 지역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에너지이자 기운 같은 존재라고 봅니다. 따라서 청년 유출은 단순히 위에서 언급한 생산성 저하나 지역 소멸 신호탄의 문제가 아니고 청년이 노약자를 보살피고 지역의 발전 속도를 늦추거나 빠르게 할 수 있고 지역민을 또 울고 웃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기운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 것이기도 합니다. 네, 청년 유출 원인은 사실 뭐 학업, 일자리 이런 부분으로 지목된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또 제대로 청년 유치 멈추지 않는 그런 이유는 또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학업과 일자리 관련돼 가지고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또 전국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 많이 만든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시에서 가장 발빠르게 청년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오히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인구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인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빨리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한 규모라든가 질적으로 봤을 때도 비수도권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청년 정책에 있어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또 발생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과 일자리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시에서 혹은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잘 되고 있는가, 사업의 목적과 목표대로 잘 되고 있는가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과 관련돼 가지고 지원해주는 청년 정책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뭐 대학교에 준다든지 아니면은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서 그냥 맡겨놓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청년들이 원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교육 수준이 청년들이 원하는 수준의 만큼 지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들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역 아니면 지역에서 좀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지역의 청년 정책과 관련한 일자리 연계형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분야에 맞는 일이 맞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이제 개선해 나가야만 이제 우리 지역에도 맞는 교육과 일자리와 관련된 청년 정책이 많이 발굴되고 개선되어서 청년들에도 효과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정책들 중에서 좀 또 지향해야 되는 또 부분들도 있죠.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청년 유입이나 이제 청년 인구 지표를 위해서 단순하게 이제 지급하는 이제 현금성 예산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게 추세가 무작정 나쁘다라기보다 이제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이제 살고 있는 청년들 상대적으로 이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지역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돌아오는 청년들에게만 지원한다.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인구와 관련된 인구 성장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지자체에서는 작은 예산으로도 효과를 볼 거라는 욕심이 있지만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이제 청년이 우리 지역에 어떻게 독립할 수 있을까? 독립을 보장해주는 정책으로 이제 지향해 가야만 실제로 청년들이 효과를 많이 볼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현장에서 청년들 만나보면은 청년들이 도움 많이 되었다는 사업이 이제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지역의 교육의 문제든 뭐 일자리의 문제든 왔을 때 일부 상당 부분에 이제 월세를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감소하게 되고 실제로 내가 체감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처럼 이제 청년들이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청년들에게도 사실 이제 주거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유진상 교수님께서는 또 이제 경남 지역 공공정책, 도시재생, 건축 또 이런 관련 있는 부분들을 좀 하셨습니다. 관련 정책 좀 더 제안하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으십니까? 네, 워낙 이제 청년 정책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정책만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대학 정책인데요. 인구 자연 감소로 인해서 대학이 이제 구조 조정되고 폐교가 되고 하는 것들은 이제 불가결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폐교를 유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일본처럼 대학의 숫자는 그대로 두고 학생 수를 순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식을 진행해야 되고 이미 여러 데이터 통계 자료에서 지역 소멸의 1등 공신이 전체하던 대학을 없애는 것이라는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이 줄어서 남는 잉여 공간은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노인 주거 복지 시설로 치안하거나 사용하면 되고요. 학생들이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인재 배출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서 그런 정책들에 더 강력한 지원책이 이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청년 주거 문제인데 방금 말한 것들이 사실 그 지역 청년 유출 원인 순위에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경상남도에서 청년 주거 문제 심각성을 인지를 해서 청년과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3,450세대를 5년, 10년 안에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그 도지사들이 바뀔 때마다 그런 정책들을 세워왔는데 하지만 이런 그 정책의 이제 이면을 열어보면 대부분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가
건설한 다음에 그걸 이제 임대하고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돈이 되게 많이 드는 사업이에요. 이 중에서 이제 흥미로운 경상남도 이제 자체 사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경남 청년 거북이집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용률이 떨어지는 오래된 노후 주거를 매입을 해서 청년들이 살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이제 공유주택 형식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자기 화장실하고 방만 개인이 쓰고 식당이라든지 뭐 TV 공간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경비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새로운 도지사께서 이제 청년 임대 매입 제도를 도심 오피스텔도 매입해가지고 유사한 사업들을 확장하고 있어서 이제 인기가 높지만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도심에만 해당되고 비용이 높고 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선호는 좋지만 비용이 높다는 이제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도 효율적으로 하려면 청년 주거복지 금융 지원을 확대하거나 월세 지원 아까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주택 구입 대출 또는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그리고 이제 작년에 생긴 건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금 만약에 전세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이런 식의 후속 정책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경남도에다 좀 해주고 싶은 말들이 경남도에서 최근에 청년 관련 부서들을 다 없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은 정책들을 제안해놓고도 청년들이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중간자가 그 역할을 하고 확인을 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조금 이제 붕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복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좀 다양한 정책들이 좀 제대로 좀 시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 청년이자 또 시의원으로서 또 다양한 또 말씀을 해주시고 싶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제안을 좀 해주시고 싶은가요? 저는 이제 기성세대 분들에게는 청년을 지금 있는 그대로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 번씩 저희가 온라인상에 보면은 좀 재미있게 꾸며가지고 청년들은 불평 불만도 많고 노력도 많이 안 하고 근데 말은 직설적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네, 그렇게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정책을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 보고 그 본질 그대로 이 상황에서 청년들의 성격이 지금 이렇다고 하면 어떤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년층에게는 조금 더 기성세대에게 내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청년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청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드립니다. 네. 그리고 경남이 사실 뭐 다양한 이런 정책들이 잘만 시행이 된다면 뭐 청년 유출 1위 광역지자체 이런 오명은 좀 벗게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시사하는 바 한 말씀 좀 해주시면요. 네, 우선 장기적으로 경남이 건설, 조선, 제조업, 농업 분야에 이제 아무리 이게 높은 임금을 제시해도 인력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인식 변화와 더불어서 취업의 그 질적인 양적인 다양화가 좀 필요합니다. 경남이 유독히 제조업하고 농업에 쏠려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업, 제조업, 농업 등 경남 주력 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라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홍보하고 개선하고 일자리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중소기업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서두에 학생들이 대기업을 선호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중소기업을 클러스터로 인식을 해서 그 중소기업 단지에 워라밸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 이런 시설들을 좀 지원해서 강화하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이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이 보면 한 8에서 90%가 다 하드웨어, 건물을 짓는 데 투자되고 있는데 저는 50% 이상을 건물을 지을 게 아니라 안에 소프트웨어를 거기다 이제 투자를 해야지 거기서 양질의 일자리들이 탄생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가장 가슴 아픈 건 이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지만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경남 청년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모르진 않겠지만 현실적인 대책이 빠르게 작동해야 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